안녕하세요. 찰칵찰칵 날씨 담기 이종훈입니다. 사진은 특별한 날에만 찍는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별 볼 일 없는 일상도 어떤 감성으로 담아내느냐에 따라 특별해질 수 있다는 거 잘 알고 계시죠? 소소한 행복을 놓치지 않는 따뜻한 시선이 물론 필요할 겁니다. 오늘은 평범한 일상으로 남다른 감성을 담아내는 사진의 주인공을 만나볼까 합니다. 이름보다는요, 밤삼킨 별이라는 독특한 닉네임으로 더 유명한 작가님입니다. 김혜정 작가님 나오셨습니다. 네. 작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보통은 이 프로그램을 할 때 네. 본인 소개를 직접 해달라고 제가 요청을 드리거든요. 네. 근데 오늘은 조금 특별하게 네. 제가 작가님 소개를 좀 해드려 볼게요. 네. 제가 좀 찾아보니까 네. 이제 손글씨, 캘리그라피 작가로도 이제 유명하시고요. 또 사진도 찍으시고 네. 글도 좀 잘 쓰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주 재밌는 게 이 세 가지를 모아서 책도 출간을 하셨고, 네. 그리고 또 댁에서는 두 아이를 키우는 어머님이시기도 감사합니다. 하면서 소개를. 카페도 운영하고 계시고 네. 굉장히 다양한 일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 다양한 일을 하고 있는데 결국은 하나의 일로 귀결이 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작업을 하고 있어요. 아, 네. 그렇군요. 제가 아까 인트로에서도 네. 말씀드렸지만 본명보다는 네. 밤삼킨별이라는 그 독특한 닉네임으로 네. 활동을 하고 계시고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 네. 밤삼킨별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밤삼킨 별은 일단 만들어진 거는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에 저희 아시겠지만 PC통신 세대잖아요. 모뎀이요? 그렇죠. 모뎀 네. 접속해서 네. 하던 그때 당시에 한글로 아이디를 만들어야 됐었어요. 근데 한글로 아이디를 만들어야 되는 마지막 날이었었는데 그때 제가 종점에 살았었거든요. 인천 송도의 종점에 살았었는데 이제 버스를 막차를 타고 내려서 다 왔다 하면서 하늘을 딱 봤는데 그때 진짜 별이 하나가 너무 아름답게 빛났었어요. 근데 그 느낌이 딱 네 글자였었어요. 밤삼킨 별. 밤을 삼켰구나 제가. 그래서 저 별이 밤을 삼켜버렸다. 네, 그래서 그날 바로 PC통신 아이디로 밤삼킨 별을 정하고 그때부터 온라인 생활을 하면서 닉네임으로 썼었던 게 지금의 필명이 되었어요. 그때 닉네임이 지금까지 쭉 이어오면서 이제 네. 활동이 쌓여서 뭐 책도 내시고 예, 오프라인에서 그렇죠. 활동도 하시고. 김효정이라는 이름이 어떻게 보면은 회사원이고 어떤 현실적인 이름이라고 한다면 밤삼킨 별이라는 거는 제가 소망하거나 희망하는 것들, 바라는 것들을 담는 어떤 하나의 또 하나의 이름이 된 거죠. 네. 자, 밤삼킨별의 다이어리 많은 분들이 네. 좀 관심을 갖고 좋아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다이어리 저도 이렇게 보니까 그 안에 사진이 참 네. 이쁜 것들이 많더라고요. 네. 직접 다 여행 다니면서 찍으신 사진들로 구성을 하신 건가요? 일단 포토 다이어리라는 이름으로 아예 제품으로 계속 지금 2005년도부터 출시가 되고 있고 지금도 내년도 다이어리를 위해서 촬영을 갔다 왔어요. 그래서 어떤 여행을 하면서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만드는 건 아니고요. 네. 어떤 포토 다이어리라는 컨셉을 갖고 그게 목적이 돼서 출장을 가서 맞게 촬영을 해서 나오는 제품인 거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자면 여행을 하면서 어떻게 사진을 찍은 걸 모아서 만드는 다이어리가 아니라 다이어리라는 게 자체가 기획이 된 다음에 나라를 선정하고 그 나라에서 어떤 풍경을 여기에 담으면 사람들이 이 다이어리로 대신 여행하는 느낌을 가질 수 있게 될까라는 여러 가지 컨셉 회의, 뭐 여러 가지 고심 끝에 만드는 다이어리예요. 그러면 이제 작가님의 다이어리를 손에 넣으신 분들은 이제 1년 동안 여행하는 기분으로 하루를 계획할 수 있는 거겠네요. 그러면 어떨까라는 취지로 처음 다이어리를 만들었으니까 네. 그러길 바라죠. 제가 작가님 블로그를 네. 가서 보니까 사진, 뭐 여행 폴더가 좀 제목이 독특했어요. 출장 여행이라고 돼 있던데 네. 그게 뭐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제가 여행이라는 걸 다녀본 거는 특히 해외라는 다녀본 거는 신혼여행 빼고는 한 번도 없어요. 아, 그러세요? 네, 신혼여행 빼고 어떤 진짜 여행이다 생각하고 한 여행은 한 번도 없고요. 다 뭐 일이라는 비즈니스라는 일을 가지고 나가는 건데 사람들이 어쨌든 나가는 것만으로도 행복하잖아 그렇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것을 동경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사실은 일은 일이다 보니까 공간만 비행기를 타고 이동을 할 뿐이지 서울에서 일을 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희석시킬 수 있는 말이 무엇일까 하다가 출장 여행이라는 말을 붙였어요. 일을 가서 여행처럼 하고 돌아오자 그런 마인드로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네. 제가 이제 사진을 보다 보니까요. 네. 관광 명소 아주 뭐 유명한 관광 명소라기보다는 네. 굉장히 일상적인 공간을 담아오신 사진과 또 글 내용도 그렇고요. 네. 그걸 많이 봤는데 이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밖에라는 어떤 낯선 곳에 가면은 낯설다는 자체가 되게 익숙해요. 그러니까 낯선 자체에 낯설어서 길을 잃고 이런 게 아니라 낯설다는 그 느낌 자체가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그거를 받아들이는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되고요. 예를 들어서 파리에 가서 에펠탑을 가거나 사람들이 여기는 꼭 가야 돼라고 생각하는 곳은 저도 분명히 있지만 제 하루의 목표는 에펠탑을 찾아가는 그 여정이 제 그 일정이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에펠탑을 찍고 또 다른 곳에 가서 관광 명소를 찍고 이게 아니라 에펠탑을 찾아가는 그 여정의 시간을 다 사진으로 담다 보니까 일상적인 느낌이 이어지지 않나 싶어요. 특별히 뭐 목적지를 정해서 그곳을 찍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과정 자체가 다 네. 사진으로 기록되고 이야기가 된다는 거죠. 사진이 남겨야 된다는 목적도 있긴 하지만 찍으면서 담는다라는 어떤 사진 찍는 즐거움을 누리는 거죠, 제 스스로. 저 같은 경우는요, 네. 이제 여행을 가면은 그 나라나 뭐 그 도시의 서점을 꼭 가보고요. 네, 그리고 놀이터를 꼭 가보거든요. 네. 작가님은 뭐 특별히 그렇게 찾는 장소가 있으실까요? 일단 일정을 고려할 때 사실은 제 마음대로 할 수는 없지만 거기에다 꼭 넣는 컷이 저한테는 마켓이에요. 마켓. 그 동네에서 사람들이 밥을 해 먹고 필요한 물건을 사고 이웃 사람들끼리 부딪히는 그런 되게 작은 마켓. 우리 동네로 치자면 어느 뭐 시장 골목이겠죠. 그런데 다 꼭 찾아다니고 그런 풍경을 되게 좋아해요. 잠깐 저 같은 경우는요, 네. 여행 가서 사진 찍다 보면은 네. 항상 그 약간 연세가 있으신 어르신들 사진을 꼭 찍거든요. 아. 그리고 기회가 되면 이제 대화도 네. 좀 나눠보려고 하고. 작가님 궁금해요. 예, 난 어딜 가면 꼭 이 풍경을 찍어 온다, 혹은 뭐 이런 모습을 담고 싶다, 뭐 이런 거 있을까요? 꼭 찍는 거 있어요. 뭐가 있죠? 무지개요. 무지개요? 네. 근데 무지개는 사실 계획해서 찍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보통 사람들이 무지개를 찍는다고 그럴 때는 비가 내린 후에 해가 떠서 어떤 일어나는 자연 현상으로 무지개를 처음에는 저도 그렇게 무지개를 발견하는 걸 좋아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카메라 조리개를 네. 햇빛에다 대고 개방치를 맞춰가면서 돌리다 보면은 사람들이 일명 말하는 잡광이라고 하지만 그렇죠. 플레어가 이렇게 생기는 그쵸. 거죠. 근데 무지개가 딱 잡히는 그 순간이 있거든요. 아. 아시겠지만 사진이 빛의 언어라고 말을 하는데 네네네. 저는 그 나라에 가면 그곳이 어디든 그 나라가 아니라 어떤 지방이라 하더라도 내가 처음 간 곳에서는 항상 이렇게 무지개를 만들어요. 그 나라의 빛을 가져온다라는 생각으로 해서 첫 번째는 항상 무지개가 담긴 사진을 찍습니다. 그럼 그 무지개로부터 이야기가 이제 시작이 되겠네요. 네, 그래서 항상 뭐 타이틀을 정하고 여행을 시작을 해요. 예. 저도 방금 무지개라고 말씀하셔서 그 자연에서 네. 펼쳐지는 무지개만 생각했는데 네. 역시 말씀을 듣고 보니까 조금 다른 시선으로 세상을 많이 보시는 것 같아서 우연히 지나가는 순간이라 하더라도 그 우연을 내 것으로 삼는가 안 삼는가는 내가 여태까지 경험하거나 읽었었던 책, 들었었던 음악, 어떤 여러 가지에서 꺼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모든 자극이 다 소스가 되는 거죠, 그렇죠. 사실. 네. 작가님 주로 어떤 카메라 쓰시는지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제일 많이 듣는 질문입니다. 네. 카메라는 일단 일로서 가게 되면은요. 제 카메라보다는 일에 맞는 카메라를 협찬을 받게 돼요. 그래서 그때 가져가는 카메라들은 DSLR 카메라를 제일 많이 가지고 가고요. 근데 항상 지니고 나의 것으로 삼는 내 주머니 속의 카메라는 필름 카메라를 갖고 다녀요. 그럼 필름 네. 카메라도 이제 SLR 방식의 좀 큰 카메라를 쓰시나요? 아니요, 그렇진 않고 로모 카메라라고 네네. 되게 작은 카메라가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는 그 카메라를 갖고 다닙니다. 아, 그럼 네. 그 카메라를 매일 들고 다니면서 촬영을 하시는 편인 거예요? 항상 주머니 안에 있어요. 가방 안에. 특별한 날이 아니면은 뭐 뭔가 기계를 갖고 다니지 않아도 되는 날이 아니라 내가 이동하는 어떤 시간들에는 항상 그 카메라가 제 큰 배낭 앞주머니에 있어요. 작가님 그 사진을 제가 이렇게 찾아보다 보니까요. 네. 사진에 직접 쓰신 그 글이 더해져서 네. 사진이 더 이렇게 와닿고 글의 내용이 더 와닿는 경험을 제가 했거든요. 감사합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사진만 보는 것과 이렇게 글이 더해져서 보는 것. 말을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어떻게 보면은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상력을 빼앗아 간다든지 여백을 지운다라는 느낌으로도 말씀을 하세요. 근데 사진이라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 개인과의 소통에서 시작이 됐기 때문에 내가 사진을 찍었었던 이유는 사실은 내가 생각했었던 것들을
이것과 같이 담는 어떤 하나의 저한테는 원고지 같은 거였었거든요. 그래서 사진에다가 그때 찍었을 때 찰칵하고 찍었을 때 순간은 그 순간이 아름다워서 찍는 것도 있긴 하지만 내가 생각했었던 것과 매칭이 됐다는 느낌이 올 때 사진을 참 많이 찍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여백 있는 사진을 더 많이 찍고 일부러 조금 더 흔들려서 뭉개서 거기에다 그 여백을 만들어서 일부러 글을 쓰려고 사진을 찍곤 있어서 그래서 저한테는 글과 사진은 따로 뗄 수 없는 하나의 하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 네. 네. 그 글씨체 자체도 좀 화제가 됐던 것 같아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손글씨를 참 못 쓰는 편이거든요. 네. 오직 저만 알아볼 수 있는 네. 암호 같은 이런 네. 글씨인데 손글씨 얼마나 연습을 하셨던 건가요? 아, 그 질문을 진짜 많이 받는데 제가 처음으로 손글씨라는 거를 사람들이 저한테 캘리그라피를 배웠니? 아니면 캘리그라피를 어디서 배워요? 뭐 이런 질문을 많이 하세요. 근데 저는 손글씨가 뭐 혹시 중학교 동창이나 고등학교 동창이 만약에 이걸 본다면은 저를 알아볼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중학교 때부터 손글씨예요. 중학교 때부터 항상 글씨를 저렇게 썼었고 그리고 이렇게 약간 흘림체 사람들이 말하는 캘리그라피 그 서체는요. 제가 중고등학교 때 공부를 그렇게 많이 잘하지 못했어요. 그러다 네. 보니까 엄마 아빠한테 성적표라든지 이런 또 시험지에 사인을 받아와야 돼요. 뭐 앞으로 잘 지도하겠습니다. 이런 네네네. 그러면은 그거를 어른 글씨를 제가 쓰기 시작을 한 거예요. 엄마 아빠 죄송하지만 그 당시에면서 친구들 제 뒤로 줄 서 있는 그 밑에 등수 친구들도 항상 저한테 와서 아침이면 줄을 쓰곤 글씨 했었습니다. 받아가고 그랬던 건가요? 중고등학교 때 그렇게 어떤 사연이 됐든 그렇게 돼서 글씨를 쓰다 보니까 글씨체를 여러 개 갖게 됐어요. 그렇게 되면서 손글씨가 된 거고 그렇습니다. 작가들 같은 경우는 그 사람의 사진이나 뭐 글이나 이런 결과물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 사람의 과거를 이렇게 찾아보게 되잖아요. 이력이라고 하는 거. 네.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다 보니까 네. 작가님 같은 경우는 직장 생활을 하셨던 분이라고 제가 들었어요. 예, 아까 처음에 밤삼킨별을 설명하면서 잠깐 이제 김효정과 밤삼킨별이 있었다 그렇게 얘기를 드렸는데 김효정이라는 이름으로는 회사원의 신분이 10년 정도 있었었고요. 그때 당시에는 벤처 온라인 팀에 있었어요. 그래서 온라인 회사에서 마케팅 일을 했었었고, 그리고 나중에는 병원 홍보실에서 또 마케팅 홍보 일을 했었었고, 그래서 그런 어떤 일을 하고 사회생활을 하는 이름이 있었죠. 아, 그럼 그런 베이스를 갖고 이제 사진을 찍으시고 글을 쓰고 하는데 좀 활동하는데 좀 어려웠던 점은 없으셨어요? 아니에요. 오히려 회사를 다니는 정확한 시간이 있잖아요. 출근하는 그렇죠. 시간. 물론 퇴근은 조금 늦어질 수는 있긴 하지만 출근하는 정확한 시간과 퇴근하는 그 시간 동안 사진을 정말 많이 찍었어요. 똑같은 퇴근길, 똑같은 출근길이라 할지라도 항상 사진을 찍었었어요. 그리고 그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뭔가가 규칙적인 시간이 10년 정도 이어졌기 때문에 사진이 더 즐겁고 사진이 나한테 조금 더 의미가 깊어졌던 것 같아요. 네. 최근에는요, 이제 뭐 진로를 결정하는 어린 네. 학생들이나 이미 직장을 다니고 있는 직장인 분들이나 할 것 네, 없이 네. 내가 좋아하는 일을 직업으로 하고 싶다 이런 정말 이제 화두라고 할 정도로 네, 많이들 네. 그런 고민을 하시는데 네. 작가님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렇게 지금의 직업까지 오신 것 같아요. 네. 그런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될 만한 혹은 뭐 직접 경험도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지금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좋아하는 것을 좋아하는 거로 남기는 인생이 더 행복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회사 생활을 하지 않았더라고 한다면 10년 동안 회사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저도 겪은 대한민국의 평범한 회사원으로서 그 시간이 없었더라고 한다면 내가 사진을 찍고 글을 쓰고 뭔가를 보고 이런 시각이 견고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오히려. 그래서 지금도 이거를 일로 생각한 적은 없어요. 어떤 수입이라든지 아니면 안정적으로 뭔가를 이거를 좋아하는 걸 일로 삼아서 성공까지 이어간다. 이런 생각은, 이런 프레임은 짜고 있지 않아요. 단지 좋아하는 것을 계속 좋아할 수 있게 여지를 남겨두려고 오히려 노력을 하지 그거를 일로 삼으려고 노력을 하진 않았어요. 그리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이. 말씀을 네. 듣다 보니까 참 이제 뭐랄까요, 동질감 같은 거 따뜻해지기도 하고 참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평범한 일상, 익숙한 풍경도요, 셔터를 누르는 순간 남다른 의미를 갖게 되는 것. 그게 바로 사진의 매력입니다. 어느새 종이와 펜보다는 컴퓨터 자판이 더 익숙해졌지만요, 가끔은 나만의 글씨체로 끄적끄적 하루 일과를 정리해보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찰칵찰칵 날씨 담기 마칠 시간입니다.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